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아, 좀 걸렸습니다. 피크 시간은 이제 끝났나요? 네,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어떻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네요. 아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팀장님들 많이 힘드시겠는데요? 그래도 저희 업무라서 어떻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꼭 해내야지만 되는 일이라서. 팀장님은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36살 된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온 지 한 달 차 신입 팀장 손동혁이라고 합니다. 그 팀장님 경력은 지금 말씀하셨고 맡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보통 이제 기사 관리하고 안 빠지는 콜들을 주로 빼는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팀장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 항상 제가 핸드폰 2개로 관제를 다 켜놔요. 네네. 관제를 켜고 오면서 관제를 보다가 네.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이제 콜이 안 빠지는 게 있나 없나를 보고 콜이 안 빠지는 게 있으면 그걸 잡아서 빼면서 출근을 합니다. 혹시 보통 이렇게 비가 오면 엄청 바쁘잖아요. 네. 가장 배달 대행이 바쁜 시간이 몇 시인가요? 보통 관리자들한테는 4시부터 8시고요. 기사님들한테는 5시부터 7시 반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피크 타임이 따로. 네. 점심과 저녁. 혹시 근데 이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오면 네. 배달 대행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기사님들이 쿠팡하고 배민으로 몰려 있는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게에다가 그냥 홍보를 내려버려요. 거리를 제한을 두고 거기까지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버리니까. 키로수 제한을? 네, 키로수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다 가게 배달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쪽에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다 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네. 또 뭐 배민과 쿠팡에 만행 같은 게 있나요? 조금 많지만 저는 배민하고 쿠팡으로 배달을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 배달 대행을 오시기 전에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 원래 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어차피 시간을 녹이면 돈은 벌립니다. 돈은 벌리는데 얘들의 문제점은 항상 뒤에 있는 거를 단가를 많이 낮추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한 건당 얼마씩 무조건 받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저희같이 대행으로 탔을 때 2개를 같이 가는 경우 네. 그 금액과 쿠팡이나 배민의 금액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혹시 그러면 뭐가 낫다? 배민이 낫다, 배민 플러스나 쿠팡 플러스나 아니면 배달 대행이 낫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나요? 저의 경우는 지금 배달 대행을 하고 있고 배달 대행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배달 대행의 경우 정말 내 수익이 확실하게 보여요. 자기가 시간을 녹이고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자기 수익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나 쿠팡이치 플러스나 배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사에서 얼마를 수수료를 안 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지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사에서 얼마를 떼는지는 다 떼고서 저희한테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쿠팡이치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국건을 묶어갈 때 저희한테 금액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완료를 친 후에 그 금액을 보여주게 되고요. 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금액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금액보다 작을 때 현실적으로 렌탈이 많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 쿠팡 기사님이나 배민 기사님을 하셨는데 이 배달 대행 요즘 다 쉽지 않잖아요, 지점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릉 동대전 지점을 알게 돼서 이 지점을 오게 됐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서구에서도 많이 탔고 여기 동구에서도 많이 탔지만 그때마다 항상 보이던 게 부릉 좁혔고 항상 바쁘셨어요. 그걸 보고서는 저기는 아직도 콜이 많은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생각을 좀 실행으로 옮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실행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 와서는 또 열심히 잘 타고 그리고 재미지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배달 대행 또 하시기 전에 치킨집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치킨집 하실 때 또 자영업 입장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또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배민과 쿠팡이 참 나쁜 게 자영업자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주고 그냥 치킨을 팔아서 저한테 수익을 주고 제가 그 수익으로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그냥 저도 계속 자영업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배민 같은 경우 계산해 봤을 때 1,700원이 나왔습니다. 한 마리 팔았을 때. 한 마리에 1,700원이 남는데 굳이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갈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빚을 내게 되고 그 빚을 다 갚는데 지금도 갚고 있고 그리고 쿠팡도 배민도 거리 제한을 한번 두기 시작하면 원래 들어오던 콜까지 안 들어오게 되고 그 한 번 떠난 손님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영업 할 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쿠팡이치 플러스랑 배민 플러스를 하다가 이걸로도 스트레스가 많고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여기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하고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통 팀장님이시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지금 상급 관리자가 누구세요? 저희 이동현 점장님 계시고 김진훈 부장님 그리고 길기중 대표님. 그분들 힘든 점이나 뒤에서 얘기할 만한 게 있나요? 길기중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실행력은 참 빠른데 실행을 하시고 뭐랄까요 금방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바로 하시게 되시는 분. 그거를 계속 당겨줘야 돼서 그게 조금 힘들 때가 이끌어가야 되는 분이 옆에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철부지 아빠 같은 느낌이시고 네네. 그리고 이동현 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지사에서는 엄마
그냥 딱 엄마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거의 엄마 아빠 역할이 따로 있네요. 네. 김진웅 부장님이 어떤 느낌인가요? 임진웅 부총장님은 봤을 때 그냥 무덤덤한 삼촌입니다. 그런데 삼촌. 이 삼촌이 화가 나면 많이 무섭습니다. 세 분이서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팀장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포부가 있나요? 포부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세 분한테 누가 되지 않는 한에서 제 일 열심히 하면서 물론 저도 돈을 버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테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더 좋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럼 하신 지 한 달이 좀 넘었다고 했잖아요. 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배달 일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일만큼 꾸준해야 되는 것도 없고 배달 일만큼 성실해야 되는 것도 없다고. 그 이유가 자기가 시간을 녹인 만큼의 돈을 자기가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성실하고 꾸준함이 있으신 분들이 배달 일과는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생각하실 때 여기 배달 업계를 이제 뒤늦게 들어오셨잖아요. 네. 미국 방하시다가 배달된 상황이라는 게 좀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뒤늦게 뒷차를 타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주변에서는 좀 뜯어 말렸습니다. 왜 떠나는 막차를 잡냐. 네네. 이제 다 끝나가는 끝물을 잡냐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희망의 끈이 보이고 그리고 이걸 더 잘 키워가지고 나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람들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이 보였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거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게 됐고 이 그래서 배달 일을 하시면서 네,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뭐 가족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 일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배달 일을 처음 하고 나서 제가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음식 실수를 해가지고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 오고 손님한테 전화 오고 정확히 2개의 치킨값을 물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항상 출근할 때 생각을 하고 차리고 하자 정신 차리고 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가장 힘든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봐온 가장 힘든 업무는 가게 관리하고 기사 관리. 가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많은 걸 하진 않지만 이동현 점장님을 봤을 때 항상 전화가 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전화를 해야 되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고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콜이 안 빠지다 보니까 이거 좀 빨리 빼줘요 하고 전화가 오고 기사님의 경우에는 아 이거 아직도 조리 대기 중이다. 이거 빼주고 저 다른 걸 잡겠습니다. 하면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 관리랑 가게 관리에서 크나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배민 쿠팡 배달된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장단점을 하나씩 얘기하자면 배민하고 쿠팡의 장점은 콜은 꾸준하게 있다는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단점의 경우 보이는 게 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직접 세금 계산을 해보고 다 해봤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심오하게 계산을 하는 편이라서 그걸 다 계산했을 때 내가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구나 사장들이 저희한테 투명하게 깐다고 했는데도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구나 내 수익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락률이 안 좋을 경우 콜 사망 시간이 너무 막 길어집니다. 40분, 50분 동안 콜을 못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쳐가지고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장점이고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 대행 같은 경우의 장점은 저희가 잡고서는 손만 빠르다면 잡고 싶은 걸 다 잡아서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단점의 경우는 손이 느리다면 게으르다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통 지금 대전에서 배달된 세력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서구에서 타셨던 분이 여기 동구 지점까지 오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같은 게 있을까요? 저의 경우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보여주신 자료가 있고 콜이 하루에 얼마가 뜨고 그냥 어느 정도 했는데도 이 정도의 수익이 보인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대표님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돼 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믿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걸 하면서 제가 그렇게 벌어보고 아 깨끗하구나 정산도 깨끗하고 모든 게 깨끗하고 거기다가 놀라웠던 거는 보통 가맹점들과의 계약이 대부분이 다 구두 계약입니다. 네네. 계약서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장 다 계약서를 남겨놓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광고 글을 올릴 때도 항상 계약서 저희는 계약서 항상 사장님과의 약속을 남겨놓습니다라는 글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연락해 주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고요. 자부심이 엄청나시네.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배달 대행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기사님들하고 사장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장님들한테는 조금만 늦어도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빼드릴게요. 저희 관리자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빠르게 가서 빼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더라도 만나서 결제 현금권이나 카드권이나 좀 귀찮은 게 있더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돈 벌러 나오신 건데 그거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성장해서 이 동구에서 유명한 배달대행 대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